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 방정식까지 했었나? 한번 봐봅시다. 알았어. 4차까지요? 채점도 다 했니 너? 아, 다 쳤죠. 아 맞다 채점. 아 맞다 채점. 4번. 쟤는 뭐야? 아무 말이나 하네. 안파. 어허. 좋아요. 채점 하시고 너는? 좋아요. 잘했습니다. 오메가 잘 몰라가지고. 오메가요? 아이, 추워. 날이 좀 춥죠? 예스. 그렇죠. 다 했니? 여기 좀 춥지 않니? 너 왜 이래? 왜 이래? 하다가 올라가지고 내가 엄청 잘 가르쳐 줬는데 왜 이렇게 밖에 못 풀었어? 왜 하다가 몰랐어? 완벽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왜 몰랐냐 이 말이야. 이거 뭐야? 그냥 풀다가 모르겠어. 그냥 풀다가 모르겠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큰일이구만.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 모르겠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또 제 역할이죠. 이제 오늘은 마이크 다셨네요. 예, 오늘 마이크 달았습니다. 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마이크랑 달라. 저번 옛날 마이크랑 좀 달라? 그것도 일주일에 하나 망가지면 어떡해요? 이거요? 옛날 거랑 공모가 저번에 만 얼마짜리 걔는 2주 정도 갔고 더 커진 거 같아. 이번에는 10만 원짜리니까 기대 수명은 한 곱하기 7 정도 한다면 14주 정도 가면 되겠다. 14주 정도라면 한 4달? 한 4달은 가야 할 텐데. 아, 바지요? 근데 은근히 다리가 기시네요. 아, 저요? 선생님 롱다리시네요. 롱다리요? 뭐 그냥저냥 합니다. 그렇게 다리가 짧진 않아. 근데 뭐 그렇게 되게 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신체 스펙은 대체로에 보시면 약간 중상 정도라고 할 수 있지. 뭐야? 내가 세븐필 꺼내놨는데 없어졌나? 이게 세븐필인가? 아, 이게 세븐필이야. 그래서 신체적인 스펙은 대체로 중상 정도다. 선생님 제가 따로 푼 문제집에 모르는 게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가져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풀기는 좀 애매하고, 왜냐면 딴 애들은 그 문제를 모르니까 뭐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네가 모르는 문제를 풀면 즐겁게 풀 거야? 풀어본다고? 즐겁기는 무슨?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하다니. 그쵸? 가식적이야.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실판도 깨끗하게 다 지웠으니까. 몇 번? 700? 506번? 예. 506번 해봅시다. 아 오늘 진짜 많이 하겠다. 재미없어. 오늘요? 여러분 뭐 진도 많이 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2번씩 끝내나? 203번? 이거 다 풀어 나오는데. 아 이거 그 조립 쓰면 되잖아. 조립.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인데 모든 x 값의 합은이라고 해서 pb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C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A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는 거네. PB, BC, PA. PB, 중3학년 BC, PA. 이렇게 주어져 있다. 원에 접수. 그랬을 때 이제 얘네 사이의 관계식 구하라는 거잖아. 혹시 너희 중2 때, 중3-2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너희는 근데 얼마 안 지난 거잖아. 그럼 알겠네. 이거 제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몰라요? 너 모르는구나. 이거 몰라요? 이거랑 비슷한 시리즈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성립하거든. 이거 아시나요 혹시? 김미아 쌤이 알려줬던 안 알려줬지 않아. 네. 뭐 증명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증명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요각이랑 요각이 같거든? 요건 알지? 닮은 때. 그러면은 APB랑 CPA가 닮았어. 왜냐면 P가 공통이고 요각이랑 요각이 같잖아. 그러면은 B변 대 짧은 변 하면 B변 대 짧은 변이라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닮음을 쓰시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게 나오고, 원래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원과 접선 단원에서 저 닮음 비율 쓰는 것들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원과 접선 단원에서의 닮음 비율들이 교과 외 과정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게 빠지긴 빠졌는데 시험 문제로는 뭐 어떻게 또 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저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꽤 많지.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공식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써보시면 결국은 이거야. PA 제곱은 PB 곱하기 PC. 요걸 쓰겠다 라는 말이고, 그럼 이제 합시다. PA가 뭐였냐면 쟤다. 2루트 6 X의 제곱은 PB가 뭐냐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4고, PC가 뭐냐면 PC는 PB랑 BC를 더한 거지. 그래서 PB랑 BC를 더하면 이거겠네요. 이거겠네. 플러스 X 플러스 하겠네. 됐나요? 좋아요. 이거 푸시면 6, 4, 24X. 그리고 이거 공식 있지? 그 X 대지고 10.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 맞는 것 같아. 긴가민 갔는데 이거 맞아. 요거요. 요 공식. 요걸 딱 쓰시면 이제 이거 얘를 넘어오시면은 이게 빼기 23x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면서 이 모양이 어떤 꼴이 돼? 보기차식 모양이 딱 되잖아요, 그죠? X제곱. 2승 4승만 있잖아. 1승 3승이 없잖아. 그래서 보기차식 모양으로 나오면서 이게 보기차식 단원.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아야 이걸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의 3-2 문제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이거 제일 끝에 보기차식 하나 띡 끼워놓고는 이제 보기차식 문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는 거거든. 자, 얘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차식인데 그거 튀어나온다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푼다고 했지? 선생님 저번에 완전 제곱식으로. 그치, 완전 제곱식 하는데 상수 보고 만들려고 했지. 자, 이제 만들자. x 4제곱 하고 16을 보시고, 저 23x 제곱은 뒤로 빼주세요. 16 보면 앞에는 8. 그럼 8을 더하기 8x 제곱일까? 빼기 8x 제곱일까? 빼기 8X. 빼기 8을 해야 그래도 31인데? 아니다. 빼기 8을 하면 몇이지? 뭔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15 나오죠. 마이너스 15. 뭔가 마이너스 15는 숫자가 안 예쁜데? 8 더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도. 아니 저 완전 제곱식 하면 마이너스 8 되니까 마이너스 15. 빼기 15랑 31이잖아. 마이너스 8. 저 23이 아닌가? 마이너스 23 더하기 마이너스 8이면
여기까지의 풀이에 뭔가 오류가 있었나? 플러스 2x. 여기까지 문제 없어 보이는데?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 나오잖아. 그 중간에. 또 4류 24. 하려면 마이너스 15 풀어. 23. 16이니까 8이야. 8이면은 플러스 8을 하면은 15. 둘 다 완전 제곱식 모양이 안 나오네. 아, 제곱 빼기 제곱이 안 나오네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도 헷갈렸습니다. 아니야,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혹시 미스가 있었나 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슈슈슈슈슈 슉슉. 맞는 것 같은데 저거는 문제 없어 보여. 이거 공식은 잘 쓴 것 같은데. 플러스 x 제곱이고 2니까 이게 공식이 이렇잖아요, 그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을 하면 a4승 더하기 a제곱 b제곱에다가 더하기 b4승이란 말이야. 숫자가 잘못됐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a제곱이고 b제곱이야. 이게 x제곱이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a제곱 b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x제곱 해야지. 에. 맞지? 이거야. 4라고. 이거 공식 알지, 이거? 10번째 공식. 그러니까 이게 x제곱이 아니라 4x제곱이어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래, 뭐 숫자가 이상하더라. 근데 이게 4야, 4. 그래서 4x제곱이고요. 그럼 넘어오면 빼기 23이 아니라 20이지. 20이면은 8을 더하거나 빼면 마이너스 12. 빼기 12. 그리고 더하면 28. 맞나요? 어떻게 들었다. 아이씨, 이렇게 해도 더럽잖아. 아 마플. 어? 뭐라고? 저게 아닐 수도 있잖아. 왜요? 4x제곱이 아니에요? 왜 4x가 나와요? 아니, 저 공식 때문에. 이거잖아. 잠깐만. 이거고. 쌤 근데 그게 이게 이거 아니었어? 아 이거 아는데 이게.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승 아니야? 수정이나. 근데 A제곱 B제곱이 어떻게 잘 아, 맞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공식을 써서 이상해졌구나. 왜? 아니 A제곱 B제곱이 어떻게 그치? 이거 그냥 전개해야겠는데? 실생 수 있죠. 그냥 전개를 합시다. 그냥 전개를 해. 예? x제곱 플러스 4가 공통으로 있고요. 빼기 x랑 플러스 x가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4랑 x의 합차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 빼기 제곱을 할 거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모양으로 가야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식이 방정식이 x 4승 더하기 8x제곱이 나올 건데 넘어올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6인데 빼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예, 그러면 드디어 이게 이제 되겠네. 8로 하고 16이고 그 다음에 빼기 17x는 뒤로 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하기 8x제곱을 하시면 빼기 8x제곱 여기 딱 오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도 이제 제곱 모양이 되네. 이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고 뒤에가 이거라서 5x로 합차를 쓰시면
맞나요? 더하기 OX 빼기 OX. 그러면 이게 둘 다 인수분해가 되네? 희한하군. 그래서 X 값이 1, 4, 빼기 1, 빼기 4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길이에 루트 2x 같은 게 있단 말이야. 2x, 2루트 6x 이런 게 있어서 음수는 안 돼. 그래서 x 값이 될 수 있는 건 1하고 4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x 값의 합은 이라고 하면 그래서 5 정도 나오겠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을 할까요? 얘 여기까지 아니에요? 네, 뭐 그 앞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이게 이제 뭐 마지막 국어의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앞에 질문 있으신 분 빨리 하세요. 아까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단점은 몇 번이요? 단점 문제 몇? 494번 494. 저번에 494 지난 시간에 안 했나? 이거 했는데요 저번에? 이거 야 이거 했잖아. 시간 안 적은 거야 쌤이 한 거. 이거 했어 494. 아 그러네. 했잖아. 그래 이거 했어. 다 했어. 니 까먹구만. 그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찾아보세요. 왜 우리 그래서 발표 문제 지난 시간 영상이 있을 거야. 지난 시간 영상에. 또 있냐? 또 없어? 그럼 이번에는 딱히 그게 없네요. 질문이 많지 않네요. 연방 나간다 연방. 그렇다면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 끝났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어려워요. 질문이 별로 안 어려요. 해볼까요? 보니까 이제 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 같은 게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은 지금 228페이지다. 228페이지 펴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연립 방정식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어떨 때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흔히 나옵니다. 이게 뭐 연립 방정식, 여기는 연립 방정식 단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 때 보시면 연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조건이 하나가 있고 조건이 두 개가 있다. 근데 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해봤더니 이 조건을 풀었더니 식이 하나 나오고 이 조건을 이제 적용해서 했더니 식이 또 하나 나와. 그러면 식 두 개 얘를 이제 나오는 거 가지고 연립하겠죠. 얘네들을 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x하고 y 값을 구해내는 이런 식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니면 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식이 세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또 연립을 하다 보면 뭐 요래요래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 연립 방정식 단원은 이 단원에서만 푸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뒤쪽으로 가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주어지면 그 조건들마다 거의 식 하나들이 주어지고 식 하나들이 이제 나오면 걔네들이 연립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좀 친절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 하나를 쓰면 그냥 x 값이 하나 바로 나와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바로 잘 주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 관계식 같은 걸 주지. 그래서 이제 관계식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건데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식이 여러 개 나온다. 이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연방인데 식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지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식의 개수를 봐야 돼.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 풀려 안 풀려? 풀려요?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랑 같으면 풀려. 예를 들어 미지수가 x하고 y야. 근데 식이 두 개야. 풀려 안 풀려? 풀리잖아. 그지? 그래서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풀리는 거야. 이게 대전제.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안 풀리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는 풀린다고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풀려. 근데 만약에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있는데 미지수 개수가 더 많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안 풀리는 거란 말이야. 안 풀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대체로는 이제 이게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많은 케이스를 보시면
이 식의 개수에서 이제 한 개 더 많은 케이스가 많아요. 미지수가 하나 더 많은. 오케이. 이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이대로는 어차피 안 풀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변형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연립하고 막 이렇게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식이 모자라네? 그럼 어차피 안 풀려. 그러면 내가 조건을 놓쳤거나 또는 구해야 되는 식을 하나 못 구했거나 이런 건 거야. 오케이? 그 단계에서 식이 하나 모자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식, 아까 구해놓은 식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조건을 놓쳤지? 식을 여기서 어디 딴 거 하나 찾을 거 없나?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나 식이 모자라니까 얘를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럼 문제를 다시 찾아보면서 이제 내가 놓친 것들을 찾아봐야겠지? 오케이. 구해놓은 식 가지고 끙끙거릴 게 아니라. 이해되니? 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조건이 모자랄 때 쓰는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죠. 혹시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식 모자라는데 조건으로 떼우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게 부정방정식이라고. 기억나니? 했지? 알려주세요. 양파머리 했잖아. 부정방정식. 되게 심플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란 말이야. 그럼 이게 안 풀리잖아, 그지? x는 6-2. 근데 안 풀리는데 만약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 딱 있냐면 자연수 같은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게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면 y가 1이면 x는 4고 y가 2면은 x는 2이고 y가 3일 수는 없지. 그래서 4하고 1이거나 2하고 2거나 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식은 아니지만 조건이 식 역할을 대신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런 모양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부정방정식의 대표는 대체적으로는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 많이 주어져요. 이 조건이 많이 주어지고요. 요거에서 이제 푸는 방식으로 많이 풀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라기보다는 이런 모양이 많죠. 인수분해를 했더니 숫자 꼴, 이렇게 되는 꼴로 많이 바꿔서 풉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방금 한 것처럼 푸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건을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식이 모자란 거니까 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 대놓고 준 것도 있지만 식 같은 게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만났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미지수가 식의 개수랑 같다. 그럼 풀려야 되고요.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 그럼 안 풀리는 거니까 우리는 뭘 찾아줘야 돼? 조건이나 식을 찾아줘야 돼요. 되니?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 세면 되잖아. 미지수가 몇 개지? x, y 있지. 세 개네. 식이 몇 개지? 세는 거는 금방 세요. 그죠? 그래서 이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반대인 케이스는 제가 적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는 문제를 잘 안 냅니다.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를 많이 주지는 잘 않아요. 만약에 식의 개수를 더 많이 줬다. 그러면 문제를 좀 잘못 낸 거야. 오케이. 수학에 원래 이제 문제를 내는 불문율은 뭐냐면 식을 굳이 더 많이 줘가지고 조건을 더 많이 줘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딱 요만큼만 줘야지, 조건을 만약에 과잉으로 준다. 그러면 이거는 수학적인 풀이가 아니라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 조건이 과잉으로 줘가지고. 그죠? 쓸데없는 조건들은 원래 그래서 안 주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수학적 풀이가 아니라 이거는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고 조건을 더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나 식을 더 많이 줬다면 그 문제를 좀 잘못 낸 거예요. 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는 잘 주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요만큼이 딱 필요하면 조건을 딱 요만큼만 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좀 안 풀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조건 뭔가 내가 안 쓴 게 있구나 하고 조건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남는 조건이라는 건 없거든. 그래서 쓸데없이 적어놓은, 예를 들어 뭐 제일 앞줄에
실수 xy에 대하여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잖아 대체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안 풀려, 이건 뭐지? 하고 나서 이제 조건을 따져보면, 아 이거를 혹시 쓸 수 있나? 실수 xy 조건 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 이제 많이 써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이제 남는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 안 풀린다면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즉 요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연방이 나왔다. 그럼 미지수 개수 한번 세보시고 식 개수 한번 세보세요. 그 다음 판단해서 아 이건 풀리겠다 들어가시고, 안 풀리겠다 그럼 손 떼시고. 아시겠죠? 더 찾아야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립방정식 하나짜리인 거는 다 아니까 지나갑시다. 뭐 가감법, 뭐 대입법 이런 거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그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지나가고요. 예? 뭐요? 왜? 나의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거 오늘 야 무슨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거 오늘 어디까지 진도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거 다 끝냈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이게 그래서요. 얘들아, 뭐 설 끝나고 오자마자 징징거리냐? 어? 설 끝나고 왔으면 충전이 돼 있으니까 이제 막 많이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차를 많이 탔어요. 차를 많이 탔다고요? 네. 차에서 뭐 했어? 잤어? 네. 차에서 좀 자지 그랬냐? 조카들 가서 조카들이랑 놀았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재밌게 놀았을 거 아니야? 조카. 네, 힘들었다고? 뭐 힘들기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더 힘들었겠지? 부모님들은 운전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은 뭐 뒷좌석에 앉아서 갔겠지만 부모님은 운전해서 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체력적인 조건은 나이 든 사람보다 너희가 훨씬 나을 거 아니냐. 안 그래? 부모님이랑 비교해보면 너희가 훨씬 더 좋은 건데, 상태가? 안 그래? 출근하실 분들은 다 출근하셨을 거 아니야. 오늘도 일을 하러 가셨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보면 너희가 훨씬 상황이 좋다. 부모님들은 뭐 일 그것도 하고 뭐 또 술도 마시고 하면 더 피곤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야 뭐 어린데다가 그 뭐 일한 것도 없잖아. 너희 뭐 명절에 너희한테 일 시키냐? 일 아무도 안 시키지. 시켰다고? 일 시키죠. 무슨 일 시키는데? 아니 그 밥사 나르고 수저 놓고 그다음에 설거지 해야죠. 야 그런 게 일이면 숨 쉬는 것도 일이겠다. 네, 맞아요. 대굴대굴 하는 것도 일이겠어. 저희를 헤아려주세요. 밥상 나르느라 엄청 고생을 했겠구만. 네. 상도 뛰고 한도 접고 간단해야 되고. 네, 그렇군요. 팔도 좁고 이거 움직이기도 하고 고생을 하셨겠군요. 그래서 지금 충전이 잘 되어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요런 것들이에요. 연립방정식에서 보면 이제 1차식이랑 1차식에 이거는 되게 많이 풀었으니까 됐고, 1차랑 2차식이 연립되는 거 이런 걸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런 연립을 해볼 건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했을 때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소거법이랑 가감법이잖아. 근데 2차랑 1차랑 연립하고 이런 식에서는 소거법보다는 거의 압도적으로는 그 대입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면 소거법이라는 거는 딱 개수 맞춰가지고 하나 없애는 건데 1차, 2차가 돼버리면 그런 케이스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를 줄여주는 데는 대입법이 거의 다 많이 사용되죠. 우리 지난번에 혹시 그 얘기 했나? 연립의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다. 맞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 거죠? 미지수를 소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 줄이는 거야. 예를 들어 식이 3개고 식이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미지수가 3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하면 어떤 결과를 뽑아내야 되냐면, 연립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돼야 되냐면, 지금 봐봐, 어때? 식이 2개가 됐지? 그럼 어때야 되겠어? 한 개로 만들어. 에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미지수가 3개고, 식도 3개잖아. 연립을 했어. 식은 2개가 됐어, 그지? 이렇게 2개 연립하고, 이렇게 2개 연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야 되냐고. 미지수가 3개면 돼? 당연히 줄어야지. 이해가 되니?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여전히 3개야.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연립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립의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돼. 미지수를 줄여야지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x를 줄일까 y를 줄일까, 그러니까 뭘 없앨까를 생각하시면서 가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에짜. 이거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000이라고 하면 0밖에 안 나오겠네. 1, 2, 3이라고 할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연립을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x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주고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서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x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야 요렇게 2개 했을 때는 y하고 g만 남는 식이 나오고, 얘도 이거 x 2배에서 없애주면은 y하고 g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y, g 사이의 관계식 2개가 나와야 되지. 만약에 근데 별 생각 없이 얘네들 더해서 x를 없앴어. 그래 놓고는 이제 g가 보니까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해서 g를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얘는 x가 없어지니까 y랑 g 사이의 관계식이고, 이렇게 크게는 g가 없어지니까 x랑 y 사이의 관계식인데, 식이 2개인데 x하고 y하고 g 여전히 미지수는 3개야. 이런 식으로 연립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게 단순해서 누가 이렇게 해 싶지만, 이게 식이 어딘가에 뭐 2차 같은 게 붙어 있고, 만약에 뭐 xy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섞여 있다면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식이 이렇게 막 헷갈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막 연립을 눈에 보이는 것끼리 막 없애기 쉬운 것들끼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미지수를 없애줘야 되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를 타겟 잡고 없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다시 2차랑 1차의 연립은 대입법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되죠. 넣어가지고 연립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우니까 됐고요. 2차랑 2차의 연립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제곱도 들어가고 xy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연립을 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x제곱을 날려줄까 y제곱을 날려줄까 싶어도 x제곱을 날려준다고 해도 x가 여전히 살아있죠. xy를 날려주려고 해도 x제곱이 살아있단 말이야. y를 날려준다고 해도 얘네들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날린다고 하더라도 x나 y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유심히 보다 보면 이거 인수분해되네? 인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x는 2y거나 빼기 y니까 두 가지 나눠서 하면 되지. x가 2y일 때 해서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 구하고, 빼기 y일 때 해서 밑에 집어넣어서 하나 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 해서 풀면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기 뒤에 보시면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은 또 얘를 안 드러났네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봐봐. 가끔씩 합이나 차로 x제곱이랑 y제곱이 둘 다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거가 이제 가장 기본 케이스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가장 기본 케이스고,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2차를 그냥 소거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2차를 만약에 날려서 뭐 좀 간단한 식이 나온다면 거기서 이제 어떤 걸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2차 소거가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의외로 상수항 소거예요. 의외로 상수항 소거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상수항을 소거를 시켜보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위에 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지? 왜냐면 이게 는0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는0이 아니라 는 13은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 거에다가 2배를 해서, 아니다. 밑에 거에다가 2배를 해야 되는구나. 밑에 거에다가 2배를 해서 이거 해서 상수항을 없애는 거야. 상수항을 없애버리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제 뭐 방금 만든 거라서 그렇지만,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뭔가 약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지금 내가 만들었잖아, 방금. 만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빼기만 돼도 빼기 4의 제곱이 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항 소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상수항 소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되겠나요? 오케이. 요거는 문제가 나오면 또 해보도록 하고요. 뒤로 가봐서 xy의 대칭인 연립방정식 있습니다. xy가 대칭인 연립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순환형이라고 해. 순환형. 이런 거야. 뭐라고 할까? 얘를 9라고 할까? 뭐 이렇게 됐냐? 요런 걸 이제 순환형이라고 하는데, 순환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거기는 이제 대칭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xy가 대칭인 연립방정식.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환형이라는 건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함이 없는 걸 순환형이라고 해. 이거 xy 자리 한번 바꿔볼까? 달라졌니, 식이? 똑같지? 요런 걸 순환형이라고 해요. 순환형은 풀이법이 좀 특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풀기보다는, 순환형의 풀이는 합과 곱을 새로운 미지수로 두고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통 이제 아까처럼 저렇게 해서 이제 y는 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풀 수도 있지만, 얘를 어떻게 이제 많이 푸냐면, x 플러스 y를 a라고 두면 a는 4.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두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겠지? 이렇게 되니까 a가 4라고 했으니까 16 마이너스 9가 2b니까 b가 그러면 몇이야? 7, 2분의 7.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순환형의 풀이는 합과 곱을 새로운 미지수로 놓고 푼다. 기억을 좀 해둡시다. 됐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나왔다. 식이 여러 개인 것 같으면 거의 연립방정식이거든? 식이 여러 개다. 그럼 연립방정식일 거 아니야? 처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 세야 돼. 세보시고, 같네? 얘는 풀리겠다. 그러면 푸시고, 안 같네? 식이 모자라네? 그러면 조건이나 식을 찾아주세요. 뭘 덜 찾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찾아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지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서 풀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1차랑 2차의 기본적인 연립의 틀은 대입법으로 많이 풀어. 그래서 x는 또는 y는으로 바꾸셔서 대입하시고 푸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모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하나 가능한 경우, 한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그냥 해버리시면 된다. 걔는 제일 쉽고, 두 번째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차항을 소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차항 소구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상수항 소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됐니? 그리고 또 하나 더. x랑 y를 자리를 바꿨는데도 식이 똑같은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 합이랑 곱을 새로운 문자로 두고 세로 식을 잡아서 푼다. 됐냐? 한꺼번에 여러 개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십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근데 너희는 필기는 별로 안 하네. 이걸 머리에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니? 영상 다시 찾아보면 영상 찾아보면 돼? 영상 찾아보면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필기를 해놓는 게 나중에 책을 보는 게 공부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영상은 매번 다시 보기가 좀 그렇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 책이에요? 뭐 그렇긴 한데 보통 제가 정리를 해서 적어주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이건 이렇게 풀어라, 저건 저렇게 풀어라 인 건데, 약간 이제 정리를 해서 적어주면 필기를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안 하신다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애들이 적으니까 적는 시간을 잠깐 주고 뭐 이제 진행을 하거나 이러는데, 여러분 아무도 필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군요. 예? 다음에 갖고 올게요. 아니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자, 지난번에 순환형 설명해줬지 하면, 예? 순환형이 뭐예요?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럼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그거 찾아봐 하면은 또 아무것도 안 적어놔가지고 뭐 그런 거 없는데요?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이 된다. 얘들이 이거를 다 기억을 못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 기억 다 해. 기억을 다 한다고요? 예,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믿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마플 보충이 있는데요. 부정과 불능, 인수분해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부정불능에 대해서는 뭐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 인수분해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이 여기 나오네. 아이, 아까 전에 내가 그 왜 2차항 소구랑 상수항 소구하는 거 있었잖아. 그게 여기 뒤에 있네요. 마플 보충으로 있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부정불능에 대해서는 뭐 저런 것들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만약에 뭐 근 구했는데 모든 실수가 나왔다. 그럼 뭐죠? 부정이잖아. 알아요, 몰라요? Y가 영 아니에요. 해방 해결은 항등식이 이런 게 이제 부정이잖아요, 그죠? 얘가 사실상 위의 식이랑 밑에 식이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연립을 해보시면 x랑 y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x, y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식이잖아. x에 뭘 넣어도 앞에 거 0, y에 뭘 넣어도 0, 0이랑 0 더했으니까 무조건 0. x랑 y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식. 그래서 얘를 모든 실수, x하고 y는 모든 실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실수라는 말이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이 뭐게? 정해지죠. 오, 어떻게 알았지? 정해지지 않았다. x, y가 몇?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딱히 정해진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 2배 해가지고 밑에 거에서 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자 보자. x의 뭘로도 0, y의 뭘로도 0.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불능이라고 해. 원래 이제 뭐 해로 이야기를 하자면 xy는 만족하는 xy는 없다겠지. 만족하는 xy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다른 말로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x하고 y에 뭘 집어넣어도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요거는 중2 때 이제 연립방정식 처음 배울 때 막 소거법 뭐 이런 거 광고 전화가 오고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알고 계실 테니 지나갑시다. 거기 3번 한번 보세요. 232쪽에 3번. 거기 1번이랑 2번 보이시죠? 1번 이차항을 소거할 수 있냐, 2번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냐,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아까 적어줬던 겁니다. 이차항 소거랑 상수항 소거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얘는 그래서 보기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요. 이게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봐봐. 얘는 어느 한쪽이 인수분해 되지 않지. 어느 한쪽이 인수분해 되지 않고 x는 또는 y는으로 쓸 수도 없지. 자, 그래서 뭐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도 아니고 대입하는 케이스도 아니야. 근데 마침 이차항 두 개가 딱 이렇게 예쁘게 똑같이 개수가 딱 똑같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홀린 듯이 빼고 싶잖아요, 그죠? 이차항을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x는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x는 y 빼기 2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 요 x자리 이제 집어넣으시면 이제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그냥 풀면 되겠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차항 소거는 요런 케이스입니다. 2차항을 소거를 했더니 뭔가 이제 좀 2차항이 다 소거돼 버려서 간단한 식이 나오는 케이스. 요게 2차항 소거의 케이스고요. 아까 상수항 소거는 좀 보여줬었죠, 아까? 이거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3이 있어가지고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또는 y는으로 못 쓰지. 2차항 소거할 수 있나? 이건 없어져도 얘는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2도 줘도 뭔가 안 되는 느낌. 이럴 땐 뭐 하라? 상수항 소거를 해봐라. 더 해주시면 그래서 뿔마 y가 나오니까 x도 y 또는 빼기 y 이렇게 나오면 얘를 다시 뭐 하면 돼? 아까처럼 뭐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돼버리니까 풀리잖아. 이해가 되죠? 두 개나 대입해. 아니요, 한 군데만 대입하면 돼. 어차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나온 식이잖아. 그래서 이 식은 여기 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y하고 마이너스 y 두 개지.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아니 둘 다 넣는다는 게 이 식이랑 이 식에 둘 다 넣는다는 게 아니라 x가 y일 때 해서 하나 푸시고 x가 빼기 y일 때 하나 해서 하나 푸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오는 근, 이거 나오는 건 둘 다 근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연립의 풀입니다. 다음 시간엔 그러면 여기 뒤에 거를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가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질문이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은데 있어요. 굳이 있지도 않은 질문을 굳이 막 만들어내서 오지 마세요. 행복하시죠? 제한사항이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아니 우리가 한 게 아, 얘네들이 제안을 했어. 이번 주 클리닉 원래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지들 하기 싫다고. 학원식 클리닉도 들어가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면 엄마가 왜 안 가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얘네들 뭐 제한사항으로는 뭐 그렇다는 거죠.
이번 주에 클리닉을 안 하고 다음 주에 만약에 클리닉을 하겠다. 만약에 다음 주에 클리닉을 하게 되면 범위가 꽤 넓어질 거고 지난주 그냥 볼래? 지난주 거 그냥 볼래? 지난주 거 다음 주 거 해서 범위가 좀 넓어질 거고 문제수가 그러면 한 20개 해가지고 시험을 칠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75점 이상을 맞겠다. 아니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소린 건데 만약에 그런 질문 있는데 그럼 저희 넷 다 동일. 야 나는 내 키워 나는 딴 우리 같은 맞이야. 예. 거만수로 진행하도록. 같은 반이니까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클리닉 할 때마다 다 못 끝내고 예. 왜다 끝내고 오는데? 할 때마다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많아? 너네 세 명이서 같이 물어봐 너희들 먼저 오라고 아니 우리 2시부터 6시까지 했어. 1시부터. 나 그냥 가라 그래 얘네들은 길게 있으니까 어이가 없네. 너는 그냥 가라 그래? 네 그때 아, 몇 시였는데? 아니 근데 너도 한 문제 빼고 다 한다. 아니야 다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못 지난번에 클리닉도 못한 그게 많았구나. 야, 우리 좀 늦게 갔어. 오히려 부러운데. 그래서 그 논의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원장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조교쌤들한테 다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클리닉 간격을 한 10분에서 20분 하나요? 정도의 차이를 좀 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사람 말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너희들이 뭐 몇 시야? 토요일 4시인가? 예? 토요일 11시. 아니 11시부터 하는 토요일 1시에 하나? 11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11시부터 1시. 클리닉 말이야. 클리닉은 1시부터 6시까지였어. 토요일 1시부터인데 만약에 이제 너희 3명이 토요일 1시에 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동시에 이제 1시에 질문을 하면 또 이제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애들도 막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그러면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리면은 다 해결해주기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토요일 1시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차등을 둬서 시간에 좀 차이를 둬서 얘는 토요일 1시, 얘는 1시 20분, 1시 4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어차피 3명이서 같이 하니까 모르는 문제가 똑같으면은 예. 그냥 3명이서 다 같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빠르지 않아? 맞아. 너는 어떠니? 너 언제 오니? 저요? 일요일 3시요 일요일 3시에 와. 일요일 3시에 오면 어때?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시간 얘네들이 일요일 날 뭐? 그러니까 조교쌤이 맨날 6시에 퇴근을 하시니까 그게 다 못하는 거야. 아니 너 일요일 안 되면 너 토요일 날 1시 와. 아 토요일 날 학원 있어 아 일요일 음. 오는데. 일요일 3시에 온다고? 일요일 날 학원 끝나고 밥 먹고 일요일 3시에 온다? 그럼 못하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조교쌤이 6시에 음흠. 무조건 퇴근을 하시니까. 아, 거의 다. 고등학생이 우리 오빠들 먼저 가는 거야 애들이랑 우리는 말해도 못. 아니 우리 그 쌤은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5시쯤에 애들 많이 보내려 하세요. 맞아요. 바라바라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많이 간다. 그 얘긴 거잖아. 많은 게 둘째가 아니야. 누가 조교쌤이 잘생기셨어? 아니, 조교쌤 그건 둘째 치고 응. 너 조교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 더 고용하실 거야. 고용하실 거야.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조교쌤을 오시는 거 빰바라밤밤밤 선생님 근데요 그 저희 학교 예? 다니면 시험 대비 이럴 때 시간 길어지나요? 시험 대비요? 시험 대비 때 딱히 시간이 더 길어지진 않고요. 직보 때 6시간 하는 근데 뭐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을 거고 뭐 수업 시간 자체가 막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다 늘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딱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10시까지인데 그 전에 하면은 시간을 더 늘리기가 힘들어. 학교 끝나고 오면은 딱 이게 시간이 맞춰져 있는데 뒤에 더 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 시험
그게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갈 때는 좀 덜한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만약에 숙제가 좀 밀린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추가로 주는 것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딴 거 하고 뭐 바쁘다 보면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건데, 그런 애들은 좀 이제 남겨서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나가는 숙제량이 조금 더 많아질 거고, 시험 기간이 되면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못하면 좀 남겨서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직보 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거의 한 3시에 와가지고 한 10시쯤 가지 않을까. 직보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지. 예. 그래서 한 3시에 와서 10시에 가면 되는데, 4시간밖에 안 돼. 직보 때는 이제 그 전까지 했던 거 쫙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교과서하고 뭐 이쪽 그 교과서 연계 문제를 한번 쫘라락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시험도 하나 칠 수 있으면 하나 쳐보고, 선생님 근데 저게 기출 문제들 중간고사- 중에서 오답들 또 뽑아서 새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저기 중간고사 직보라는 거죠. 예, 중간고사 직보는 이렇죠. 기말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조금 더 그 푸는 양이 많아지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긴 한데 이게 안 그래도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 중인데 그냥 클리닉을 그냥 수업 시간에 해버릴까? 그러니까 너희 시험 치는 거는 그냥 치고 오답 말이야. 오답을 어차피 조교쌤한테 듣기 힘들다면 그만큼 진도를 끝나고 나서 하는 시간에 해버리면 되잖아. 그거 금방 하면 금방 할 건데? 클리닉 그날은 문제 안 풀고 체크하고. 그치. 너희들은 문제 풀고 조교쌤이 채점까지만 딱 문제 풀고 채점까지만 해서 집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틀린 거 다시 풀어오는 정도만 해보시고, 못 푸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너희들이 좀 몰려서 좀 듣기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좀 많으니까, 그러면 좀 덜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가 조금 힘들다면 그러면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클리닉 보고 싶어지는데. 지난번에 클리닉 15개 그거 했을 때도 저번에 수업 시간에 했을 때 금방 하지 않았냐 얘들아? 그거 꽤 금방 했어. 호로로록 했잖아. 굉장히 금방 한다고. 근데 조교쌤이 약간 고민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거 해봐야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해버릴까? 하고 고민 중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네. 예, 그렇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클리닉에 대한 부담이 좀 줄잖아. 왜냐면 오답까지 다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건데, 6시간. 그게 그치, 오답까지 다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건데, 한 문제로 풀어야 돼. 오답을 안 하고 이제 시험 치고 딱 채점하고 그거까지만 하고 가면 좀 깔끔하죠. 네. 근데 그거 받고 고쳐서 네, 뭐 근데 이제 여러분이 틀린 것들 중에 그냥 단순 계산 실수거나 뭐 착각해서 틀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고치시고, 답은 알 거 아니야. 답은 채점하고 나면 답이 몇 번이다 알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을 해서 틀렸어. 3번이 아니야. 이거 답이 2번이라는 건 만약에 2번이라면 이건 알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아, 뭐 어쨌거나 그냥 틀린 건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다시 질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괜찮나요? 그 정도? 예. 그래서 근데 그건 결제치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말까요? 한번 고수를 해보자. 이번 주에 보지 말자.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냥 보는 게 나아. 보는 게 낫지 않냐, 솔직히 얘들아. 보는 게 낫다가 2대2에요. 그냥 봅시다 그러면. 이게 원래 봐봐. 이번 주부터 그거 네.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럼 이번 주. 예, 이번 주부터는 그냥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오답을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오답을 하고요. 여러분은 좀 오답 거기 이제 해서 좀 오답하고 그거 듣는 부담은 조금 덜 하겠죠.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해둘 테니 시험 치고 채점하고, 절반도 다 못 맞지. 예, 시험 치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갖고 다 틀리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풀이는
다음 주 월요일 첫 번째 시간에 하겠다. 오, 그러면 그거 하고 진행하면 끝나.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질문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차피 2시간이 있잖아. 이때 질문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만약에 질문을 다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때 연달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진도 나가면 돼요. 됐어요? 그럼 진도 나가는데 별로 차질이 없죠. 이제 수상 곧 끝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봅시다. 문제로 갑니다. 개념 핵심 1번 한번 해볼게. 1번. 자, 이런 문제는 겁나 쉽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만 할게요. 자, 위에 거 변형하기 쉽죠? y는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25가 되는 거고, 풀어보시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넘어오니까 빼기 24가 0이라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3하고 4. 그럼 x는 마사 5r 3이다 가 나오고, y가 지금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y 값은 짝 지으시면 마이너스 3 5r 4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적으실 때는 x가 빼기 4 y가 빼기 3 혹은 x가 3 y가 4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요거 연립은 뭐 별거 없으니까 2번도 똑같아요. 그 x는 또는 y는 해가지고 밑에 넣으면 되니까 지나갑시다. 2번 한번 해봅시다. 마필 개념 핵심 2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2인 철사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사각형 3개를 만들었다. A 넓이는 B의 넓이가 같다. A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여기쯤 하고 여기쯤에서 그 다음에 여기쯤 이렇게 해서 다 정사각형이다. 전체 길이는 30이고 세정사각형의 넓이 합은 22이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해봅시다. 한다. 자, 요거 길이를 우리가 x로 둘까? 그럼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거 c 길이를 y로 둘까? 그럼 이것도 y, 얘도 y겠지. 전체 길이가 32라고 했어. x가 총 몇 개죠? 8개. 8x. y는 4y 해서 32다. 그러면 2x 플러스 y가 8인 거네. 하나 구해놨고, 두 번째로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넓이 합이 몇이다? 22.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건데, 이 위의 식이 변형하기가 쉽죠? y는 하시면 되잖아. 빼기 2x 플러스 8이죠? 요걸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제곱을 푸시면 이게 4x제곱이니까 6x제곱 빼기 16이니까 빼기 32x 64니까 넘어오면 42인가요? 2로 나누자. 3x제곱 빼기 16x 플러스 21. 됐다. 이거 인수분해 되냐? 1, 3 3은 9, 7 되네. 마마. 그럼 x는 3 또는 3분의 7이죠. 그러면 y가 자동으로 주어지는데 x가 3이면 2일 거고, 3분의 7이면 3분의 14, 38이 24, 3분의 10 이렇게 될 건데, 거기 보시면 그 나 조건 A 한 변의 길이는 C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이 말은 x가 y보다 크다라는 게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x가 y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되지.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겠다. 됐니? x가 3, y가 2여야 x가 더 크잖아. 근데 3분의 7은 3분의 10보다 작으니까 지나갑시다. 이거는 거의 뭐 중2 수준 문제다, 그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중2한테 풀라 해도 풀 수 있어요.
연립을 2학년 때 배우지 않니? 3학년 때 배운가? 1학년인가? 뭐 아무튼 중학교 때 뭐 배우잖아요. 그리고 중3 때는 2차를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우니까 연립을 배우는 건 아마 중2겠지. 중2 아니면 중1이겠지. 자, 이거 풉니다. 이거 어떻게 풀래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x가 YOR 2y인데, 자 이제 요때랑 요때 요 두 가지로 나눌 거야. x가 y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y 집어넣으시면 뭐야? 2y 제곱이 10이야. 그러면 y가 뿔마 루트 5이고, 그럼 자동으로 x도 뭐야? 뿔마 루트 5겠지. x랑 y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하나, 요게 한 세트. 다음 요거 2y일 때를 생각을 해봐. 2y 집어넣으면 4y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5y 제곱이 10 이렇게 되고, 그럼 y 제곱이 2잖아요, 그죠? 그럼 y가 뿔마 루트 2 같은 라인에다가 적자. 그러면 y가 뿔마 루트 2. 그럼 x는 뭐겠다? 뿔마 2 루트 2 두 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xy를 해보시면 루트 5, 루트 5든 빼기 루트 5, 빼기 루트 5든 5죠. 여기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니? 2하고 2 루트 2 하면은 4. 여기는 4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겠다? 5겠다 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처럼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냥 이 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거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다음으로 갑시다. 4번 별로 안 어렵죠? 4번 보시면 드는 생각은 뭐라고? 순환형. 그래서 얘를 순환합시다. 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b가 6이다는 그냥 나와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를 a라고 둔다면 이 식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죠? a제곱 빼기 2b 되는 거잖아. 따라오냐? 이건 바로 할 수 있죠? 굳이 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 한 줄 더 적을 필요 없잖아. 그치? 이 정도는 바로 되지. 자, 그래서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2 넘어가면은 a 제곱이 25. 그래서 a가 뿔마 5야. 그러면 b는 6으로 정해져 있잖아. a가 뿔마 5인데 요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a가 x 플러스 y잖아. 뿔마 5고, 그 다음에 xy가 6이었지.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오케이? 물론 이거는 때려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건 뭐 있니? 2하고 3 있고요. 거꾸로도 가능하거든? 그니? 그리고 마이너스 5일 때는 뭐? 마이, 마3, 마3, 마이도 가능하죠. 됐나요? 순환형 약간 좀 귀찮은 과정이 제일 뒤에 좀 남아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근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깜찍. 예? 특강이요? 하이. 깜찍. 일본인이 한 명 숨어있네. 신인파를 제거하자. 아침에 맛있대. 숨어있는 친일파를 제거하자. 너 인국이야. 자연스레 태어난 인국. 해볼까요? 왜 아니죠? 왜 도리도리죠? 아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죠? 네.
저 양파머리가 재밌겠대요. 유. 양파머리. 유. 자, 특강 한번 해봅시다. 특강을 해볼 건데, 공통근 문제가 있어요. 공통근 문제는 과학은 공통근 문제라는 건 뭐냐면 연립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은 둘 다 공통으로 뭘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근 문제예요. 그럼 이제 공통근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은 푸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풉니다. 1번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대체로는 상수항속으로 많이 갑니다. 오케이? 약간 요 정도 느낌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보기 한번 봅시다. 이거 보기 보시면 대충 알지 않을까? EX 보시면 스페셜 렉처. 자, 이거의 공통근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 문제라서 겁나 그냥 인수분해가 바로 돼버려서 쉬운데 그냥 구조를 보자고. 이게 공통근을 가진대. 그래서 공통근을 보통 알파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마3은 0이다랑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파가 3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여기서 알파는 3하고 2, 마이너스 2 나오나? 이렇게 나올 건데, 아, 그래서 공통근이 3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 인수분해 되면 겁나 쉽죠? 근데 이번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한번 봅시. 얘는 인수분해 되네. 쟤는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을 줘서 그걸 해야 그거 한데. 아무튼 그거는 뒤쪽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수항속어는 뒤에 마플 개념 익힘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뒤쪽에 나오면 예제로 한번 해봅시다. 쌤, 예. 문제를 찍어보신 적 있나요? 문제요? 뭐 있긴 있죠. 어떻게 찍었어? 보통은 속어로 많이 하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해놓고 이제 찍지. 찍으신 저는 빛 봐가지고 그 딱 보이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이야기잖아. 그거 옛날에 들어봤는데. 자, 합시다. 수능 경험자가 알려주는 꿀. 꿀팁. 맞지? 서울대. 맞아. 딱 3번 찍으라고 많이. 딱 보여. 원래 이거 하는 거는 찍는 거는 속어법으로 많이 하세요. 아닌 것들 좀 제거시켜 놓고 2개, 3개 남겨놓고 찍으면 확률이 좀 올라가잖아, 그지? 그쵸.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지. 굳이 무슨 뭐 그거 해가지고 어차피 운인데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부정방정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정수조건이랑 실수조건이에요. 정수조건은 아까 방금 해봤지?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죠? 실수조건이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부정방정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식이 모자란 케이스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죠. 실수조건이 있는 거는 여기 나오나? 보기에 있나? 보기에 있다. 저 뒤에 있는 보기 한번 해보자. 실수조건이 이렇습니다. 플러스 25. 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라. 인데 식 몇 개야? 한 개. 미지수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싶은데 실수 xy의 값을 구하라 라는 조건을 우리가 써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실수 조건이 나오면 대체로는 뭘 쓰냐면 완전 제곱을 많이 써요. 실수 조건 나오면.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많이 쓰니까 뭔가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x제곱 빼기 6x가 있으니까 얘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지. 네. 두 번째로 y는 y 빼기 4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러고 나면 숫자가 뭐가 남냐? 25.
안 넘지 않아. 안 남죠. 너 왜 안 남는지 모르니 없이. 안 남네요. 안 남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거 맞아? 9하고 16 나왔다. 그치. 9하고 16이 여기로 들어갔잖아. 그쵸? 그래서 숫자가 안 남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 이제 생각하는 거야. 실수기 때문에 빼기 3을 해도 실수, 제곱을 해도 실수. 실수 제곱하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2개 더 했는데 0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뜻? 둘 다 0이라는 소리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둘을 더했더니 0 나왔대. 둘 다 0이라는 소리지. 되겠니? 되겠어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있고요. 정수근 문제는 얘가 정수근이다 뭐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거랑 비슷해서 이 얘기는 잠깐 해봅시다. 정수근을 가진다 라는 거는 대체로는 근과 계수로 많이 풀어요. 근과 계수로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정수근 가진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근과 계수 쓰시면 웬만하면 풀린다. 됐나요? 그래서 넘어가서 해봅시다 이제. 5분 한번 해보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하나 있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근과 상수의 m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럼 이 공통근은 위에 넣어도 성립할 거고 밑에 넣어도 성립할 거겠지. 자, 우리는 그러면 알파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공통근 봐봐. 어떻게 푼다고? 1번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 m 때문에 안 되지. 두 번째 뭐? 상상하고 상수항소가 돼? 아니요. 딱히 안 되지. 예.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상수항소고 말고 뭐 하나 더 있지 않았냐? 연립방정식 풀 때? 2차항소고 있었지. 이거 2차항소고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2차항소고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2차항을 소거하기 위해 해서 빼볼 거야. 빼면요 딱 위에가 3-m에 알파와 더하기 n-3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n-3으로 묶으시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냐?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하지. 그러면 얘가 0일까 얘가 0일까? 둘 다 0. 앞에 게 0일까? 그러면 m이 3이야? 아니면 뒤에 게 0이야? 뒤에 게 0이면 알파는 1이단데 둘 중에 뭐죠? 엠이 3. 네? 이거는 둘 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m이 3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잘 봐봐. m이 3이잖아? 그럼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 똑같아져.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 똑같다라는 말은 뭐가 나온다? 모든 실수 나온다는 소리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소리야. m이 3인 케이스도 되긴 되는데 거기 오직 하나의 실근 때문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라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알파가 1이다. 이거 진짜 다 되는 예? 됐어요? 그리고 m도 구해야 되는구나. 알파에 1 집어넣으시면 그럼 m 나오죠? 1 집어넣으면 m이 빼기 4죠? 예, 그거까지 구하시면 마무리겠네요. 지나갑시다. 겁나 쉽죠? 예? 저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가요? 그 왜 엠이 뭐야?
저기 식이요. Sorry. 어디시? 이식? 아니 그 밑에요. 이거요? 네. n-3으로 묶었다니까? 아 묶었어요? 아 됐어요. 이것도 n-3으로 묶이잖아. 아 묶으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아니 배워. 됐어요? 쓰고이 이러고 있더니만 못 알아들었구만? 어? 일본어만 할 줄 알고 말이야. 수학은 잘 못 알아듣는구만. 네? 수학 은근 잘해요? 원래 수학 같은 거는 은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탈린다. 은근히 잘하는 게 뭐야? 은근히 세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야 돼. 뭐 이렇게 은근히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냥 얘 잘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하이. 잘한다. 일본어 잘하네. 자 합시다. 거기 보시면 일단 이거 보고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판단이 딱 들어? 공통인수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식이 하나네. 미지수가 두 개네. 그럼 이거 아무리 들이다 파봐야 답이 안 나올 거야, 그지? 뭘 찾아야 돼? 식이나 조건을 찾아야 돼.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우리가 놓치는 게 뭐가 있냐? 그렇지. 정수 xy. 아하. 이거 써먹으라는 거구나. 정수 xy 써먹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수 xy 이런 거 써먹을 때는 이런 꼴로 만들어 주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을 해봐. xy가 있다는 말은 x하고 y가 이렇게 반대편에 있으면 xy가 나오지. 자, 빼기 3x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있으면 어디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빼기 3x가 나오겠어?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빼기 3x겠잖아. 그지? 그 다음 빼기 3y가 있으니까 여긴 뭐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나왔어. 요렇게 하면 xy, 요렇게 하면 빼기 3x, 이렇게 하면 빼기 3y잖아. 뭐가 플러스로 더 나와? 9가 더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요렇게 해서 전개하면 이거 나오고 이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9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래서 9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딱 해주시면 요까지가 요까지야. 되냐? 네. 요까지가 그러니까 4 전에 4 전에 4 것까지가 요까지라고. 네, 그쵸. 오케이? 4천까지만. 이게 상수를 한 번에 하면 보통 헷갈리더라고 애들이. 한 번에 상수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헷갈려 하니까 상수를 일단 나중에 빼놓고 요 앞에 것만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9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빼기 9를 해버리면 요 앞에 것까지 완성이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이렇게 예쁘게 써줍시다. 됐니?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수라며 3 빼도 정수죠. y도 정수라며 3을 빼도 정수죠. 정수 2개 곱해서 5 되는 케이스 어떤 게 있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초록색으로 적을까? 초록색으로 하자. 1하고 5, 5하고 1. 또 있냐? 마이너스 1. 마 5, 마 1. 자, 그러면 x 빼기 3이 1이 되려면 x 값은 몇이죠? 네? 아, 알겠어. 4. 얘는? 아니야, 복잡해. 얘는? 됐냐? 하기 싫지. 그래서 x하고 y를 이제 값을 구해봐. 우리가 원하는 건 x 빼기 3, y 빼기 3이 아니라 x가 몇, y가 몇이잖아. 그러니까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4하고 8, 8하고 4, 2하고 빼기 2, 빼기 2하고 2. 이렇게 4개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저 하나씩은 그래도 문제를 이지하죠? 이해한데 그렇게 많아요. 이지한데 너무 많아요. 이지한 게 많아요? 아니요? 왜 따라해? 얘가 했던 말을 왜 똑같이 따라하냐고? 그냥 재밌는 뭐라고? 한 7분 남았네요. 7분 남았으니까 뒤에 좀 나가볼까? 거.
여기 뒤에 저희 6번 하면 진짜 안 돼요. 나가요. 이거 제일 뒤에 특강 없지? 특강이 있냐? 이게 단원. 아 6번 했네? 야, 우리 다 해야 저희 부동신 나가야 돼요. 아 딱히 특강이 없구나. 부동신 나가요. 그럼 우리 그 한 7분 남았는데 7분 동안 뭐 하겠어, 그지? 안 그래? 락시즈 페이퍼. 뭐라고? 락시즈 페이퍼. 요즘에 그 뭐야 그 틱톡 같은 거 하면 한 15초 하잖아, 그지? 지금 틱톡 하세요. 저 팔로우 해드릴게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틱톡 같은 거 하면 한 15초 하잖아. 그 인스타에서 릴스 같은 거라도 얼마 안 한단 말이야. 해봐야 뭐 그치 15초에서 30초 사이란 말이지. 그렇게 치면은 7분이면 그게 몇 개짜리야. 그치? 그렇지 않니? 28개. 그래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요? 어때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다행인 점은 1차 부등식에 대한 예? 뭐라고요?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거 질문을 진짜 많이 안 하는 다음 시간까지 해오게 해주세요, 숙제.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예? 뭐라고요? 쌤 이거 다음 시간까지 다 다음 있어요. 시간, 다 다음 시간. 뭐가요? 이거 토요일까지 숙제죠. 아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읽어주세요. 너무 많은데 진짜. 아 뭐 내가 이거 가지고 야 6분 동안 진도 나가봐야 뭐 몇 장이나 나가겠냐. 토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하면 그같잖아. 자 봅시다. 1차 부등식이요. 아니, 숙제만 하고 있는데. 부동신 나간다. 수요일. 여기 수장 이제 금방 끝나겠다. 1차 부등식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저희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 배우는 거냐면 초등학교 때 배워. 초등학교 때. 이거는 무슨 뭐 야, 그 오늘 뭐야 300쪽까지 나가겠다, 야. 중2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뭐 이런 겁니다. 1차 부등식은 되게 심플하니까 이것만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거죠. 해야겠다 끝내자. 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푸는 거잖아요, 그죠? 부등식.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쵸? 방정식 풀듯이.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것만 조심하면 돼? 부. 이런 거 하실 때는 뭐? 우리가 이제 나누거나 곱할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나누거나 곱할 때는 이렇게 되려면 a는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어떨 때? 음수일 때는 반대로 바뀌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지. 그럼 a가 0일 때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야? 그렇잖아. a가 0일 때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0이라면 이 왼쪽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야. 오케이? 자 생각을 해보자. 이 마이너스 b라는 놈이 만약 양수라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지. 그러면 근이 없다인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 마이너스 b라는 놈이 0이라면 성립해? 성립하지 않죠.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 얘도 근이 없다인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음수보다 0이 크다. 말이 되지. 그럼 x에 뭘 넣어도 말이 되잖아. 이건 모든 실수인 거야. 되니? 우리가 이제 중2 때 배웠던 것들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요런 거, 중2 때.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뭐에 포인트에 집중이 몰리겠어? 오, A가 0일 때 이런 거 따지는 거에 많이 몰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저거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고 하면 아, 근데 B가 없으니까 참면 되잖아. 영어는 B, 마이너스 음수가 크잖아. b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좀 아니요, B 말고요. 이거 전체요. 그렇던데. 이게 B를 따로 하면 또 마이너스를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전체가 플러스일 때, 0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얘하고 얘는 안 변하겠지만 얘가 어떻게 되겠어?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제 모든 실수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래서 등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요런 거의 차이를 좀 결정을 한다. 그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녀석들은 To be continued. 숙제. To be continued.
그냥 숙제 아니에요? 와플 개념 익힘 1번을 풀만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300쪽까지 나가자. 1번을 풀지 말지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합시다. 너희 대표 누구냐? 대표 누구야? 둘 중에 아무나 한 명 빨리 정하세요. 죄책감. 너야? 지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얘 저번에 이랬다고 얘 진짜. 연속으로 두 번이냐. 아, 내가 해서 얘기했어. 야, 대표를 이렇게 잘 뽑았어야지. 자기가 일본어 뭐라 했어 아까? 아까 일본어 한 것도 상의하고 야, 한국인 대표로 일본인을 뽑으면 어떡하냐. 아이 수고했다. 자, 한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죠? 아, 진짜.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다른 게 있잖아요. 셋째 월요일까지. 랄랄라, 랄랄랄라. 저희 숙제가 몇 장이 야, 너희 숙제 이거 한 개에 대한 세 문제 추가되는 거다. 진짜로 이걸 금요일까지 해요? 뭐가요? 토요일요. 아, 뭐 설 끝나자마자 왜 이렇게 뭐 징징거리는 게 많아? 8장 반. 근데 나는 어? 8장 반? 쌤 저희 막 이거 하면 8장 반. 야, 너희 가위바위보를 졌으면서 왜 말이 많은 거야? 8장 반 가는? 어? 야, 대표를 얘로 뽑았잖아. 원모 타임. 아니, 대표를 얘로 뽑았잖아. 오늘 가위가 한 판 있어요. 맞아요. 아, 3판 2선? 예스. 네. 저 한 번 이겼다. 여전히 얘가 대표야? 아니요. 아니야. 안될 것 같아요. 누가 그럼 연다, 누가 이어서 할 거야? 제가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한 판 2선이면 내가 한 번 더 이기면 끝나는 거야? 아니요. 이거 초계된 거잖아요. 손을 바뀌었잖아요. 뭐라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 안 해, 안 해. 내가 한 번 더 이기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야, 똑같네. 대표들이가 똑같네. 됐어. 야, 아니, 졌잖아. 졌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50분 됐어요. 야, 너도 그럼 아까 대표 새로 할 때 나가지. 왜 지금 와서 나오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일단 가위바위보 이긴 거는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징징거릴 때 가위바위보 이긴 걸 한번 써먹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니요, 요거는 1차 분식은 따로 문제를 안 나갔으니까 여기까지는 됐고요. 요거 토요일까지. 저거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예? 네. 토요일까지 지금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지. 네, 토요일까지죠. 못할 게 있을까요? 토요일까지 해야 진짜 쭉 나가는 거야. 8장. 우리가 첫 번째 포함.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가위바위보 그거 따로 하면 안 돼요? 너희 근데 가위바위보 졌잖아. 졌으면 그냥 해오세요. 이길 거예요. 뭐 이렇게 진 사람들이 말이 많아. 아, 가위바위보를 이걸로 하자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다, 얘들아. 진짜 토요일까지 와요. 아이고. 잘 가라, 얘들아.